지역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운데 고기값이 많이 올랐고 기름값 상승세도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앞두고 광역 기초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후보 확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수정당 당선인들도 민주당 후보에 맞서 의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연복 광양시장과 관련된 비위 의혹 일부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 금품 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실종된 조유나 양의 1학기 출석 내역을 보면 열흘 중 8일꼴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조양 가족의 이상 징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2%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특히 곡물과 기름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시장. 대형마트나 집 앞 슈퍼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표정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살 게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 살 게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비싸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 하도 물가가 우리 것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 있으니까. 식료품 가운데 고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불과 4개월 만에 100g당 2,990원에서 3,640원으로 21%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치솟았습니다. 생물 갈치도 지난 2월 100g당 5,990원 선에서 이번 달엔 7,990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경유와 등유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유류세 보조에도 지난달 전남 지역 경유 주유소 판매 평균값은 리터당 1,96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7% 상승했고 휘발유는 리터당 1,968원으로 21% 올랐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53. 지난해와 비교하면 6.2% 상승했는데 특히 올 초 들어서는 달마다 1%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IMF 이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의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와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역 물가. 정부도 당분간 물가 인상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가스와 전기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으로 있어 서민들의 한숨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목표를 초과한 1,002개 기업과 27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20%인 196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 가공, 지식정보 서비스, 철강 기계 분야가 뒤를 이었는데 협약한 전체 기업들 가운데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557개로 56%의 실현율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여수 거북선 축제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위원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려 했던 거북선 축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축제 기간이 여름 휴가철과 겹쳐 극심한 교통 혼잡과 무더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민원으로 9월이나 10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려던 계획이 갑자기 취소돼 황당하다며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인수위원회와 일부 상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마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기초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후보들이 확정되고 있는데요.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인사들이 민주당의 독식을 비판하며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데 전체 61석 가운데 민주당이 56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투표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과거 도의원을 지낸 진보당의 오미화 당선인은 민주당이 의장 선출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민주당 독식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건데 정의당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진보당과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되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의회 정치의 무력화입니다. 순천시 의회에서는 사선에 성공한 무소속 이봉남 의원이 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의원 역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양성을 꼽은 이 의원은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수 진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이런 통큰 배려와 어떤 화합의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큰 박수를 받을 것이고 민주당에 맞서 의장 선거에 출마한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2년 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나 정견 발표를 거친 뒤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9대 순천시 의장 민주당 후보로 정병회 전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순천시 의회 의장단 후보 경선에서 정병회 전 도의원은 전체 20표 가운데 13표를 얻어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민주당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3선의 나한수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연복 광양시장과 관련해 제기됐던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처음 제기돼 1년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의 각종 비위 관련 의혹 수사. 경찰로부터 정 시장 비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2가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시장이 광양시 옥곡면 문중묘 일대의 산지를 불법 점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시장이 광양시 중동 일원에 50층 이하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줌으로써 친척이 임원으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정 시장이 건축 허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정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2가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이제 크게 2개 사건이 수사 진행 중입니다. 정 시장이 지난 2019년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고리 유런의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1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땅을 구매한 혐의와 무기계약직 선발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친인척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사건입니다. 경찰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 진행 중인 나머지 사건들이 사실상 정 시장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핵심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정 시장 비위 혐의 관련 수사는 앞으로도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여 넘도록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현직 시장의 비위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된 수사. 두 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정 시장을 겨냥한 나머지 핵심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착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도, 광양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관련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광양항 3회 2단계 컨테이너 부두 4선석에 오는 2026년까지 6,915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안벽 크레인 등 자동화 하역 장비를 국내 기술 중심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과 고흥축협은 오늘 동강면 한천리에 들어선 축협 가축시장과 TMF 사료공장 현장에서 축산 농민들과 함께 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연면적 5,500제곱미터 규모로 공사에 들어간 두 시설에는 8개월여 동안 도비와 군비 등 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고흥 가축시장의 거래 규모는 연간 14,000마리로 예상되며 TMF 사료공장에서는 한 해 24,000톤의 사료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습한 기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에 꿉꿉함까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더위와 비 소식이 함께 이어집니다.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모레까지 10에서 60mm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26도, 순천과 광양, 고흥은 24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28도, 목포는 24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0일 흐리고 비가 내린 뒤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실종된 조윤아 양의 1학기 출석 내역을 MBC가 분석해봤더니 결석과 체험학습 일수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 가정의 이상 징후를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윤아 양이 다녔던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3월 2일 개학 이후 5월 말까지 전체 수업 일수는 62일. 5학년이었던 조 양은 그런데 전체 수업 일수 10일 중 8일꼴로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3월과 4월 조 양의 결석 일수는 12일. 그리고 결석을 뺀 나머지 미등교 일수는 모두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학생 1명당 연중 38일. 그런데 조 양은 3월 개학하자마자 닷새간의 제주도 일정을 비롯해 여수 2차례, 가정학습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5일을 체험학습으로 학교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주 평범한 문제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보통의 아이였다. 4학년 때는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되게 교우 관계가 그냥 원만했다는 거예요. 4학년이었던 작년 체험학습과 결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조 양이 갑자기 학교에 안 오는 날이 더 많은 학생이 됐는데도 학교 측의 판단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조 양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주말과 휴일을 흘려보내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수사 이렇게 경찰서에 요청 의뢰 갔잖아요. 그 뒤로 이제 결과가 오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경찰의 수사는 조 양 가족이 마지막 흔적을 남긴 뒤 23일이 지나서야 시작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공공연대 노조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에 따라 노조를 결성한 뒤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여수시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여수시 체육회가 노조원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소방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방 공무원인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지인들을 속여 400여 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이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에서 7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돼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고 이번 지원 사업 마무리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래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물 관리 계획을 지난 4년 넘게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로 최근 농어촌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은 2018년 목표로 세운 게 전부이고 그 이후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서 농어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등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